자, 안녕하십니까. 6장 연력학 중달 일반화학 그 2부가 왔습니다. 쉬고 오셨나요? 자, 이제 한숨 돌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는요, 바로 열량계가 되겠습니다. 자, 1부 끝에 누구를 대신해서 엔탈피를 대신해서 열량계에서 열을 측정하게 돼서 반응 엔탈피를 구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열량계는 어떠한 적용을 시켰습니까? 해서요, 열량계를 가지고 실험했을 경우에 그들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 용량이고요. 몰 열 용량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열이 있습니다. 먼저 정의 보시죠. 자,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열의 흐름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열량계라면 열 용량이라는 것은 물질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 되겠고요. 몰 열 용량은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반면 비열은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얘기죠. 열 용량이라는 정의를 제가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공식화 시켜본다면 열 용량은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몰 열 용량이라는 의미는요,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열은 물질, 그렇죠,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렇죠, 바로 몇 몰인지 혹은 그 질량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열량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그렇죠, 전체 공식을 만들어 본다라면, 자, 부호로 한번 써볼까요? 열용량 흔히 라지 C로 나타내고요. 몰 열용량 라지 C M 되겠고요. 비열이 스몰 c가 되겠습니다. 자, 열량값을 저희가 Q라고 이야기하고요. 온도 변화 델타 T라고 이와 같이 주어지고 물질의 몰수 M몰 있습니다. 질량 스몰 m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자, 주어진 공식이 모두 다 열량 Q는요 하고 나왔더니 열량 Q는요, 무엇 곱하기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혹은 몰 열용량 곱하기, 그렇죠, 바로 몰수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무엇 해본다? 전체를 꾸며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반응열을 구하는, 즉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나타나는 비열, 물질들의 비열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덕분에 누구는 액체로 사용하는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수소가력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일정 압력의 열량계법을 사용하는 거죠. 열계량법을 사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치는 거죠. 25도씨에서 1.0몰 염산 50.0ml를 1.0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와 혼합한 후 용액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얼마? 31.9도씨가 측정이 됐습니다. 중화반응이죠. 자, 알자이온 반응식, 즉 중화반응에서 사용된 이러한, 그렇죠, 물이 생성되는 반응열 델타 H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용액의 밀도는 1.0g/ml이고요. 비열은 4.18J/g도 라고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은 1.0몰의 염산 수용액
50ml와 동일한 농도 1.0몰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ml가 중화 반응을 해서 결국은 전체 그렇죠 용액의 최종 부피가요 100ml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 자료값 보셨죠? 자, 용액의 밀도가 무엇으로 나왔기 때문에 밀도 D는요 1.0 g per ml가 나왔기 때문에 100ml 곱하기 1.0 g per ml 하면은 그러므로 얼마죠? 100g의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용액이 받은 열량값을 간단하게 측정을 해보신다면 열량값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비열 얼마 나왔죠? 4.18 줄 per 그램 도시가 나왔고요. 질량은요 100g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온도 변화 최초 온도 얼마에서 25도씨 결과 31.9도씨니까 31.9 빼기 25도씨를 한 값 즉 얼마 됩니까? 6.9도씨가 되겠죠. 약 7도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연산해 보았더니 칠판 왼쪽과 마찬가지로 2.9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이 나왔다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1.0몰짜리 염산수용액 50ml 안에 들어있는 누구의 몰수는 수소 양이온의 몰수를 누구 곱하기 농도 즉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통해서 용질의 몰수를 구해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부피는 50ml니까요. 50mm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50mm몰이 반응했었을 때의 열량값이 이와 같이 그렇죠?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비례식에 의해서 그렇죠? 만약 1몰이 반응했다라면 얼마의 열이 방출되겠습니까? 라고 나왔더니요. 5.8 곱하기 10의 4제곱 주울퍼몰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발열 반응. 왜죠? 그렇죠. 개가 무엇을 열을 방출했습니다. 덕분에 주위의 물이 열을 흡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H는 마이너스 58kJ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예시가 반드시 나와져 있고요. 결국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전체적인 열량계를 사용한 열을 구한 이후에 그것을 누구죠? 자, 물질 1몰의 예로 무엇 해야 된다? 그렇죠. 비례식으로 환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만 않으시면은 그렇죠.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실제적인 단순한 장치지만 그림만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간이 열량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정확하죠? 어떻게 돼 있죠? 스티로폼 컵에 스티로폼 덮개로 최소한의 보온을 유지하고 있고요. 안에 최소한의 정도로만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젖개가 들어져 있고요. 온도계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열량계 내에 있는 열량이 모두 다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만 혹은 그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했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반면 이거보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보험 열량계, 즉 통열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갖다가 저희가 단면도를 보시면 어디에죠? 그렇죠. 시료가 담겨있는 컵에 나타나져 있고요. 임의의 연소 반응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전기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져 있고 이 봄이 더워지면서 안에 있는 누구죠? 그렇죠. 전체 통의 열을 높여주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주위 온도가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사항은 전체에 있는 봄이라든가 강철통이라든가 그리고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처음 온도 같고요. 나중에 화학평이 아니죠. 바로 온도평형이 이루어지는 온도도 같은 온도라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시료의 반응열 자체가 시료가 발생시킨 시료의 반응열 자체가 첫 번째 어디에서는 간이 열량계의 경우에서는
간이 열량계가 무엇된 거죠? 그렇죠. 간이 열량계에 들어있는 물이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할까요?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 한마디로 열 손실은 없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봄 열량계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시료의 반응열이 봄 자체가 얻은 열량값과 그렇죠. 그 주위를 둘러싼 물이 얻은 열량값의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보다는 간이 열량계보다는 봄 열량계가 훨씬 더 좋죠. 오차가 적다라는 뭐 그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고요. 자,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각각의 시점을 저희가 한번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누구부터 보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것 간이 열량계 먼저 봅시다. 자, 25.0도시에 1.0몰 질산 발음용액 1.0리터를 25도씨의 동일한 온도지요. 황산나트륨 1.0몰 용액 1.0리터와 열량계로 혼합을 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흰색의 고체 황산 발음이 생기면서 혼합물의 온도가 28.1도씨로 증가했습니다. 자, 열량계가 흡수하는 열을 무시하고요. 용액의 비열은 4.18 J/g 도시가 되고요. 최종 용액의 밀도를 1.0g/ml라고 할 때 1몰의 황산 발음이 생성될 때 엔탈피 변화를 구합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식은 단순해요. 결국은 질산 바륨 수용액과 누가 반응을 해서 황산 나트륨 수용액이 반응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앙금, 황산 바륨, 앙금, 침전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물질들은 구경꾼 이온이죠. 그래서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기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양적인 관계를 보시면 어떤 일이죠? 그들의 각 물질의 농도가 1.0몰로 동일하고요. 이때 부피값이 얼마가 나왔죠? 1.0리터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억하십니까? 몰 농도 곱하기 부피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들 용질의 몰수가 나온 것이죠. 얼마입니까? 모두 다 1몰의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계시죠. 자, 그럼 저희가 알자이온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바륨양이온과 황산음이온이 1대1의 몰수비로 무엇됐다? 황산바륨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결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실험식으로만 본다면 결국은 바륨 이가 양이온 1몰이 그죠? 자, 황산 이가 음이온 1몰과 수용액 안에서 반응을 해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황산 바륨 그렇죠? 1몰이 생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험의 예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열량값 Q는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됩니다. 라고 적용을 하니까 물질의 비열 4.18g, 죄송합니다. J/g 도시가 되겠고요. 질량값은 냈는데 부피가 얼마로? 1.0리터와 1.0리터. 전체 부피는 얼마죠? 2.0리터가 되는데 이때의 밀도가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1.0g/ml가 됩니다. 즉 이것 2000ml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2000ml 곱하기 1.0g/ml의 밀도를 곱하시면 2000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000g이 전체 용액에 무엇된다? 질량이 되죠. 그래서 용액 질량 2000g을 곱해 주었고요. 여기에 온도 변화, 최초 온도 25도시고요. 반응이 끝난 다음에 최후 온도를 봤더니 28.1도시기 때문에 3.1도시의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다 연산했더니 어떤 방식이 전체적인 열량값 3.1 하고 나와서요. 2.6 곱하기 10의 4제곱 줄이 무엇 되는 거죠? 발생한 열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는 Q값을 델타 H로 이야기해서 발열 반응이니까요. 부호만 무엇 붙여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델타 H 값은요.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의 4제곱 주울이 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즉 여기서 나타나는 엔탈피 변화는 정확하게 얼마당 1몰이 생성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단위만 여러분이 델타 H 값 마이너스 2.0 곱하기 10의 4제곱 킬로줄 또는 그렇죠? 소수점 붙여서요. 얼마 나온다? 2.0 곱하기 10의 2.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10의 세제곱 생략을 하니까 20kJ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값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 지금 결과만 잠깐 잘못 썼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2.0이 아니라 26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요. 당연히 26 곱하기 10의 4제곱 줄이 무엇 되고요? 반응열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델타 H 최종적으로 얼마 나타나죠? 마이너스 26 kJ per 단위값 몰당 발열량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로 풀어보는 것 반드시 요거 연습 문제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나머지 문제 마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건에서는 통열량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이십니까? 열량계가 없어하는 열은 무시하며 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붙은 이유는 결국은 간이 열량계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요. 만약 통열량계라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다시 한번 연습 문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다라는 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일정 부피에서 반응열의 측정을 위해서 통열량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일정 부피 속에서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그들의 델타 E 값이 자, 제가 이미 어디에서요? 그렇죠? 예, 일부에서 설명을 드린 바죠. 부피 일정 조건에서의 무엇은 내부 에너지 변화값은 바로 QV 값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중에 한 예로서 가솔린의 한 성분인 옥테인의 연소를 측정한다고 가정을 해서요. 옥테인 시료 0.5269g을 연료량이 11.kJ/kJ 도시인 통열량계에 넣었습니다. 이때 연료량이 11.3kJ 도시라는 것은 바로 열량계가 나타나는 온도죠. 무엇? 1도씨 높일 때 얼마의 열이? 11.3kJ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함을 의미하고요. 옥테인을 과량의 산소에 존재해서 점화, 완전 연소를 유도했더니 열량계의 온도가 2.25도씨로 상승했다라고 나타나져 있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방출된 열량, 즉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죠. 무엇 되기 때문에 자, 열량의 또 다른 공식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열 용량이 나오게 되면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무엇 나타나는 거? 여기에서 나타나는 열량계의 즉 통열량계의 연료량을 보았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11.3 kJ/도시라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온도 변화가요. 얼마로 나왔기 때문에 2.25도씨 상승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2.25도씨가 바로 무엇 된다? 그렇죠. 온도 변화값이 되겠죠.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25.4 kJ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바로 무엇 된 것? 그렇죠. 연소된 누구의? 옥테인의 질량이 C8H 18 되겠습니다. 자, 옥테인의 질량값이 얼마로 나왔기 때문에 0.5269g이기 때문에 0.5269g이기 때문에 이것 그렇죠. 분자량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으로 계산하시면 여기 있는 옥테인 0.5269g에 해당하는 값을 분자량으로 나누시면은 4.6
6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몰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뻔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누구는요? 옥테인의 연소열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6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몰이 연소되었을 때 발생한 열량값이 25.4 kJ로 저희가 환산이 되기 때문에 열량값 Q는요 하고 간단하게 그것의 값 정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값 구해보았더니 Q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5.50 곱하기 10의 세제곱 kJ몰 나왔고요. 발열량이니까 부호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와 같이 열량계를 사용을 했었을 때 통열량계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열량값을 구하는 방법 하나 더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자, 이거 관련된 연습 문제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죠. 자, 물의 분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소를 천연가스의 대체연료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이러한 연료의 연소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열 용량 이미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열 용량값 주어진 자료값 한번 정리해 볼까요? 11.3 kJ per 도시가 되겠죠. 열 용량이니까요. 도시인 통열량계를 이용하여 다음 실험이 수행됐습니다. 과량의 산소와의 열량계 내부에 메테인 얼마를 1.50g을 연소시켰을 때 라고 나왔죠. 자, 어디에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메테인 첫 번째 1.5g을 연소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온도 변화값은 7.3도씨가 상승했다 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산소와 수소 1.15g을 연소시켰을 때에는 하고 나왔죠. 자, 과량의 산소와 수소입니다. 그러므로 수소 연소된 기체의 질량이 1.15g이 연소되었을 때는 얼마죠? 14.3도씨가 무엇되었다? 상승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무엇 되는 거죠? 자, 수소와 메테인의 연소 에너지인데요. 주의하실 거 바로 뭐죠? g당 연소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g당 연소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자, g당 연소 에너지는요. 바로 뭐죠? 발생한 열량값. 발생한 열량값을 무엇으로요? 연소된 바로 연료에 수소가 됐던 메테인이 됐던 질량값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단위는 그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덕분에 일단 한번 고전적인 방법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메테인 1.5g 연소 시 발생하는 열량값은요.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해서 얼마 나왔어요? 83kJ이고요. 반대로 메테인 1g으로 환산을 했더니 이와 같이 55kJ/g이라고 나왔습니다. 반면 수소가 1.15g 연소했을 때 발생한 열량은 162kJ, 11.3kJ 곱하기 온도 변화 동일하죠? 13.3 나왔고요. 1g당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는 1.15g분의 162kJ이다 라고 해서요. g당 연소율을 구해서 무엇 되었다? 바꾸어 보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소율을 가지고 무엇 된다? 서로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만약 그들의 상대적인 그렇죠 비율 정도를 구한다라면 문제는 요거죠. 연소된 열량값에 대해서 자, 수소의 경우와 그리고 메테인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았더니 자, 메테인의 경우와 수소의 경우를 살펴보았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연소된 열량값 1.5g분의 연소된 열량값 그렇죠 1.15g분의 바로 발생해서 나타난 열량값은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11.3kJ 곱하기 7.3 도시가 되거나 마찬가지로 11.3kJ 도시 곱하기 여기 단위 빼먹었네요. 자, 뭐 되죠? 도시 곱하기 7.3
도시가 되거나 이와 같이 되거나 곱하기 그렇죠. 여기 나오는 14.3 도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어느 한쪽만 알고 있어도 즉 11.3kJ이 양쪽에서 소거되기 때문에 비율을 구한다라면 결국은 그렇죠. 바로 누구에 대한 이와 같이 연소된 연료의 질량값에 대한 온도 변화의 비로도 관찰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각각의 비를 구한다라면 즉 메테인의 연소 열량값 즉 질량당 연소열 대 수소기체의 연소열의 비를 구한다라면 굳이 열 용량값이 없더라도 같은 그렇죠. 열량계를 사용했다라면 이와 같은 누구에 대한 질량에 대한 온도 변화의 비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것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또 다른 예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셔서 판단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헬스의 법칙입니다. 자, 헬스의 법칙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총 열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마치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슷한 개념처럼 들리는데요. 여기 있는 헬스의 법칙의 가장 큰 이야기 총열량 불변의 법칙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우리가 가장 알고자 하는 거 뭐죠? 엔탈피가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상태 함수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자, 덕분에 더불어 미리 여기 있는 무엇부터 헬스의 법칙부터 먼저 보시면 반응의 경로와 관계없이 무엇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합은 어떻게 된다? 일치된다. 분자의 종류가 같고요. 상태가 같으면은요. 같은 값을 가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배우셨어요. 첫 번째 엔탈피, 두 번째 엔트로피, 세 번째 자유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헬스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거 다시 한번 헬스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전체적인 값들은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가 모두 무엇된다? 바로 이와 같은 헬스의 법칙에 적용을 받겠다라는 건 역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반응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1대2의 몰 수비로 반응을 해서 2몰의 이산화질소기체가 만들어지는 전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값은 68kJ이라면 이 반응이 두 단계로 나누어 쓸 수가 있는데요. 중간 생성물 어디에서 전 단계의 생성물로 만들어졌다가 이후 단계의 반응물로 나타난 물질입니다. 나중에도 한번 기회 있으니까요. 반응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단계의 엔탈피의 총합은 바로 누구와 전체 반응의 엔탈피의 총합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단계가 일어나는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닌 여러 단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서 결국 무엇 되는 거죠? 각 단계의 무엇의 합은요? 엔탈피의 합은요? 무엇과 같다? 전체 엔탈피와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잊지 말 것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각 단계의 엔트로피 합은 전체 엔트로피와 같고요. 각 단계의 자유에너지 합은 그렇죠. 전체의 자유에너지와 같다라는 것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도 더불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유에너지는 자유에너지 변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탈피도 엔탈피 변화, 엔트로피 역시 엔트로피 변화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헬스의 법칙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도해로 볼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낸 것 간단히 도해로 나타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기체 이몰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간 단계 한 단계는요. 무슨 반응이었고요? 흡열 반응이었고요. 그 이후의 단계 또 한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 에너지와 발열 반응 에너지 중 흡열 반응 에너지 단계가 더 컸기 때문에 전체 반응은 뭐가 됐죠? 그렇죠. 흡열 반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 반응의 단계를 각 단계별로 나타낸 예시가 되겠고요. 물론 저희가 이것은 이제 도해보다는 주로 이해할 때만 도해를 사용하고요. 수식처럼 좌변과 우변에 바로 가감을 통해서 이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자, 덕분에 이러한 엔탈피 변화의 큰 특징은 뭡니까? 라고 나온다면 몇 가지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역으로 진행된다면 역반응의 엔탈피는 발열 반응의 반대니까 흡열 반응 되겠죠. 흡열 반응의 반대니까 발열 반응 되겠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엔탈피의 크기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왜 그렇습니까? 상태함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양이 변한다면 크기의 값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서 표준 산화전이나 표준 환원전이 같이 세기의 성질하고는 사뭇 상반되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다 종합한 것으로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탄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흑연은 연필에 사용되는 부드럽고 검은색의 미끈거리는 물질이고요. 자, 자물쇠 윤활제로도 사용합니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탄소 동소체로서 광채가 나는 단단한 보석입니다. 이때 흑연의 연소 엔탈피와 다이아몬드의 연소 엔탈피가 각각 마이너스 394kJ/몰 그리고 마이너스 396kJ/몰임을 이용해서 흑연을 그렇죠 다이아몬드로 변할 때 델타 H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져 있네요. 자, 오른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그죠? 자, 흑연이 무엇 됩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될 때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얼마라는 것을 394kJ/몰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연소 엔탈피는 역시 산소기체랑 1몰 대 1몰로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연소 엔탈피 델타 H는요 마이너스 396kJ/몰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합니까? 라고 나왔을 때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주어진 전체 반응식을 보았더니 저희는 결과가 무엇 되는 거? 그렇죠. 흑연이 무엇으로?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반응의 델타 H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미의 델타 H1, 델타 H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위에 있는 두 식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되는데 아래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태함수 뭐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전체 반응에서 분명히 주어진 반응에는 있는데 없는 게 있죠. 뭡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즉, 이 두 개를 소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거나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몰수를 맞춰서 빼주시면 돼요. 자, 빼는데 흑연이 좌변에 있고 다이아몬드가 우변 생성물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에 있는 식의 좌우에다가 무엇을?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그렇죠?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동하면서 플라시보를 가지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요구하는 델타 H는요, 위에 주어진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H2가 되기 때문에 394 빼기, 즉 마이너스 394 빼기, 그렇죠? 마이너스 396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가 되죠?
42kJ이 된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394하고 396이네요. 그냥 4kJ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4도 아니네요. 자꾸 이렇게 산수가 이상하게 당황해서 틀립니다. 2kJ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군요. 흑연 1몰을 다이아몬드 1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의 값 얼마를 2kJ의 열량이 무엇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에서는 전체 반응에는 없지만 그렇죠? 주어진 반응식에 있는 물질을 양을 맞춰서 소거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전체 반응식을 구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 이해하시고요. 자, 이러한 것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죠? 그렇죠. 2kJ이 흡열 반응이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덕분에 이러한 반응들 가지고 첫째, 엔탈피 자체를 반응열 누구 가지고요? 헬스의 법칙을 가볍게 이용하는 예를 보았고요. 잠시 후에 3부에서 그렇죠? 조금 더 참으셨다가 3부에서 그렇죠? 보다 많은 응용의 예와 함께 더불어 몇 가지 사항을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